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2월 15일 방송입니다. 자, 간밤에 소비자 물가지수 나왔는데 애매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뭐 아주 대단히 높게 나온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또 낮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하지만 그 확인시켜 준 건 뭐냐면 물가의 하방 경직,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금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매파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헤드라인이 물가의 역습,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사이에 그 물가가 떨어진다, 경기 침체 때문에 뭐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이제 할 말을 잃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끝난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38포인트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코스닥은 14포인트 마이너스고, 외국인 투자들이 2690억 순매도 했고, 기관은 7700억 순매도 했는데 금융투자가 대부분 팔았죠. 오늘도 특징적인 것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종가 무렵에 또 한 천억 정도 순매수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순매도 규모를 줄여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환율은 완전히 요즘에 널뛰기입니다. 12연 80전 올라갔어요. 달러 인덱스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무언가 문제가 있다. 그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역시 우리가 이제 그 금리를 잘 올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영되는 걸로 보이는 거죠. 우리나라 뉴스에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나라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쭉 순매수 이어오다가 오늘 순매도 나왔어요.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가 무렵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또 천억 정도 되는,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3686억에서 마이너스 2600억이니까 저기 그 천억 정도 순매수가 감소하는 그런 상황을 보였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루 중에 움직인 걸 보면은 역시 외국인 투자가들은 뭐 전방위적으로 다 팔았군요. 화학을 제일 많이 팔았고, 제약, 운수 장비, 그다음에 전기전자는 별로 팔질 않았네요. 아마 막판에 얘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보면 이제 일봉 차트는 망가졌어요. 차트 망가졌고, 주봉도 좀 어려워졌죠. 월봉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제 요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그 사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펀더멘탈과는 괴리가 생겼다. 그래서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나타난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을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 삼성 SDI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고는 다 밀린 그런 상황이 됐겠죠.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제일 위에 올라왔고, 이마트, 고려아연, DB손해보험,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뭐 상승폭을 많이 줄였어요. 어제 메탄올 추진선 얘기했었죠. SK이노베이션과 SK아이테크놀로지, 한국항공우주, 넷마블, SK 등 엄청 밀려 내려갔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바이오니아와 SMCNC, 그 다음 에코프로, 윈텍, SM 이런 것들은 올라갔지만, 그렇지 않고 골프존이나 펄어비스, 코난 테크놀로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 다 밀려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테마를 보면은 올라간 테마가 거의 없어요. 바이오 진단 백신, 아몰레드 소재, 이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죠? 달러 인덱스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기 이 환율이 올라갔다. 이건 좀 부담스러운 거죠.
이거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 국제 원유 가격은 좀 밀려 내려간 그 정도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금리는 오늘 혼조 마이너스로 봐야 되겠고, 간밤에 이제 오늘 나오는 그 지표들 중에서는 소매 판매가 나오는군요. 소매 판매. 물론 이제 산업 생산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 지표들이 되겠습니다. 전년비를 한번 볼까요? 소매 판매 전년비. 지금 이전 수치는 6.2% 감소한 걸로 나오게 되는 거죠. 6.2% 플러스로 나오는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뉴스들 오늘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코스피 위험 회피 부각이 2420선 뚝 하고 돌아왔다. 코스피 지수가 긴축 우려에 외국인 기관과 강한 매도세에 밀려 내려갔다. 그렇죠. 삼성전자 이런 것들 밀려 내려갔고, 반도체들이 떨어진 거는 그거예요. 올해도 또 떨어진다. 디램 평균 가격 40% 하락. 올해 평균가가 0.47달러 2년 연속 하락했고, 낸드는 전년 대비 28.7% 떨어진 0059달러. 그 다음에 삼성 SK 하이닉스 경영이 녹록지 않을 듯. 이렇게 그 가격들이 나왔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제드래곤 이재용이 등기 이사가 되는 것을 피했어요. 왜냐면 등기 이사가 되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 근데 그걸 이제 묻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온 게 아니냐. 제드래곤의 사법 리스크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렵게 나올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 되겠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다 올려놓고 전기 가스 요금 속도 조절 2분기 인상도 물 건너 가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좀 이제 전기 가스 요금 인상폭과 속도 조절을 주문했는데, 정부는 임기 내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 미수금 해소 목표를 단계적으로 요금 인상을 계획했는데, 하지만 그걸 하지 않기로 했다. 아니 전 정부를 이렇게 욕을 하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거들도 해보니까 안 되겠거든. 왜냐면 이게 결국은 이렇게 올려놓으면 서민들만 가게가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또 누가 또 받아줍니다. 금융통신 분야 고통분담 요구에 관련주 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금융과 통신업계. 그러니까 이제 이 금융 쪽은 이제 뭡니까? 이자 수익으로 돈 엄청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을 조지는 거죠, 이제. 근데 이게 사실은 돈잔치 논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관치예요, 관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 기분에 따라서 그냥 두드러 패고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경제라고 하는 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간섭을 최소화할 때 잘 돌아가는 것인데,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니까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출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다 주가 하락 요인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간밤에 그 물가에 대해서, 여기는 어디냐면 국제금융센터예요. 여러분들도 국제금융센터에서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받아 보실 수 있는 거죠.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4% 기록해서 7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전월 대비 0.1에서 0.5로 상승했고, 그동안 소비자 물가 지수는 5.6%, 4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시장 예상치는 웃돌았다. 이런 거죠. 이제 나온 게. 다른 거는 쭉 보면 돼요. 보면 되는데, 여기 평가하는 게 중요한 거죠. 미국 인플레이션의 하반 경직성이 확인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이 강화되고, 높은 정책금리 수준이 예상보다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바짝 쫄아가지고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아무튼 시각 차이는 있지만 금리는 더 높게 더 길게 이렇게 갈 가능성이 이제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것도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에코프로비엠 노렸던 공매도 세력, 주가 상승의 쪽박. 우리가 이제 어, 이 공매도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그냥 저기 그 어,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공매도를 잘 치지 못해서 이제 그러는 건데 공매도 세력들도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근데 걔네들은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해서 기업 가치 대비해서 저기 그 주가가 너무 높으면 공매도 치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사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건데 그냥 실적 허접스러운 거 사가지고 공매도 나오면 그냥 뭐 욕하고 그래가지고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도 종목을 보는 눈을 좀 저기 정비해서 웬만한 저기 그 세력들한테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실적 좋은 걸 사면은 공매도가 아무리 나오더라도 뒤집어질 수 있다. 뒤집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이숏 스퀴즈, 숏 커버링이 저기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매도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저기 그 평평한 운동장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좀 저기 이 마이너 소수자이기 때문에 소수자라기보다는 저기 그 약자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수급에 달려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뭐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 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지 뭐 기술적으로 보면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그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시장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